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유, 파이코인을 채굴하는 이유, 제가 파이오니어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관한 것은 2021년 초였죠. 약 2년 전에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들로 영상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당시 소개를 해왔을 때는 왜 파이가 ICO를 하지 않고 왜 거래소 상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왜 유저들의 P2P 거래를 장려했었는지, 그리고 파이 개발자들을 서치해보니 이미 스탠포드대에서 학생들에게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현 블록체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흔적이 있었고, 니콜라스의 와이프이죠, 스탠포드 인류학 박사인 청디아와 새로운 방식의 암호화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POW나 POS가 아닌 SCP라는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또한 기존의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부분 등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 네트워크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제가 파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메인넷 전환이 되지 않은 프로젝트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이고, 아직은 중앙화에 머물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파이 네트워크가 어느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미디어에서 자주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크립토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파이 네트워크가 이 확장되어가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어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리포트를 좀 챙겨와 봤는데요. 하나는 최고의 VC 중 하나인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2023년 크립토 관련 리포트를 가져와 보았고, 또 하나는 아크인베스트의 2023 리포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두 곳 모두 크립토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또한 분석을 다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긴 리포트 형식으로 항상 또 공유를 해주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코인 투자자들이 볼만한 지표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추려내었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는 어떤 분들은 이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낙 그 반대로 베팅을 하면 수익을 얻는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지만, 사실 이 아크인베스트도 비트코인이 100만원 이하일 때부터 투자를 시작한 곳이고, 매우 긴 관점에서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고 분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런 얘기도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 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나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또 전망이 밝은 암호화폐로 이 비트와 이더 이 두 개는 항상 손꼽히고 있는데, 이 비트와 이더는 완벽하게 다른 성향을 가진 암호화폐이고 서로 목표하는 방향도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트와 이더 뒤를 이을 또 다른 컬러를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세 번째, 즉 3위라고 부를 만한 코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규모 면에서 어떤 역할 면에서 이 쉐어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국면인데, 만약에 이 비트와 이더를 이을 타 암호화폐 코인이 등장을 한다면 이 두 개의 코인이 초기에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공략하는 새로운 타입의 코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항상 이 시장을 지켜보고는 있었습니다. 코인의 역사는 10년이 조금 넘은 아주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위, 2위의 시스템을 통해서 3위의 시스템을 예측하기엔 아주 역사성이 부족하고요. 과거의 시장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히 개개인들도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석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크인베스트의 2023년 1월에 나온 빅 아이디어스 2023을 보시면요,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정의하는 기술 시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I가 있고, 멀티오믹이 있고, 로보틱스가 있고, 에너지 스토리지가 있고,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 이 5가지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어서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융합 혁신 플랫폼에는 14개의 투자 가능한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암호화폐 쪽에는 디지털 월렛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이 3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분석표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요, 아까의 개별의 기술이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분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분석표인데, 촉매제로서 상대적 중요성 순위에서는 이 중 가장 큰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디지털 월렛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월렛이라 함은 암호화폐 비수탁형 지갑과도 매우 연관성이 깊은 부분이고, 이것은 미래의 웹 3.0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모든 P2P 거래
시장과 연결이 되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월렛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는 다른 혁신, 다른 필드의 촉매에 대한 상대적 감도를 평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율주행이 가장 큰 점수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주 민감한 필드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다른 핵심 요소들이 크게 발전을 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 필드 또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아크 쪽에서는 이미 크립토 지갑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미래의 메이저 중 메이저 기술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현재 시총으로만 크립토 시장을 판단하고 작은 시장이라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아크인베스트가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주요 5개 기술 관련 2030년까지의 시장 가치를 예상한 지표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관련 마켓 밸류가 약 13조 달러에 불과하지만요, 매년 41% 정도의 성장을 지속해서 2030년에는 약 200조 이상을 돌파하는 마켓쉐어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블록체인의 연평균 성장률도 50%로 실제 AI보다도 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만 조금 더 세부화해서 다른 지표로 보여드리자면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였는데요 2030년에는 25배가 높아진 25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중 스마트 컨트랙트만 약 5조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0조 달러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만의 시가총액 자체가 현재 크립토 전체 시장의 사이즈의 수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아크인베스트의 자체 분석이지만요, 여기서 잠시 안드레센 호로위츠 2023 보고서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재까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표인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가져오고 있고, 2022년에는 정말 베어 마켓이었죠.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았고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무너지고 큰 시총이 증발했었지만 그럼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의 양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이 크립토가 어떻게든 사용이 되고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 디지털 지갑이 미래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여기 두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에서 양쪽에서 디지털 지갑이 앞으로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레딧 카드나 캐시온 딜리버리 및 다른 결제 방식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거나 매우 주춤거리는 사이에 이 디지털 월렛의 사용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5%가 넘는 약 5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디지털 지갑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지갑의 특징을 보면요, 앞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암호화폐 지갑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탁형 지갑과 블록체인 위의 플랫폼 위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요, 중개자들을 다 건너뛰고 필요 없는 수수료를 지불한다거나 또 시간의 제약, 또 낭비 없이 바로 피어투피어 거래가 되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과도 비례적으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리포트들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채굴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 크립토나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한 해 2022년 한 해만 암호화폐 시가총액 기준으로 1.5조 달러가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악재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연준이 4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루나테라 붕괴가 터지면서 도미노 형태로 붕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위험성이나 디파이 시장의 허점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규제를 원했던 곳에서도 이것이 찬스가 되어서 또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업체였던 셀시우스도 파산이 되었었고 3에로 캐피털도 파산이 되었고요, 세계체 2위 거래소였던 FTX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악재들이 있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수많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증발이 되었고 또 될 것이고, 또 어설픈 거래소, 어설픈 디파이 시장 또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시장을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잡코인에 섣불리 금전적 투자를 하는 행위는 매우 피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대신 이것을 하나의 과도기로 생각을 하고 좀 길게 보면요, 2030년까지의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메이저 코인들과 건강한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분명 엄청난 상승작은 올 것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드레센 호로위츠 보고서로 넘어가서요, 현재 미국이 웹 3.0에서 선도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팩터 또한 공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탈미국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전을 통해서 또는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나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규제 사항을 통해서 또는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CFTC의 기소를 당한 부분, 이런 최근 뉴스 몇 가지만 보더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 특히 SEC 쪽에서 코인 규제를 너무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내 규제가 점점 타이트해지면서 이러면 크립토 관련 산업은 다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이 미국에서 점점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표로 하나씩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크립토 개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모든 크립토 지표에서는 크립토 시장이 베어 마켓이라 할지라도 핵심 요소들이나 모든 것들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암호화폐 개발자의 퍼센트나 미국 내에서 크립토 웹사이트 트래픽 방문자 수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크립토나 웹 3.0 스마트 컨트랙트가 미래 혁신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이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그 국가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이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이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한 홍콩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은 이 홍콩을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서서히 중국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크립토 패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 이 쿼터는 미국이나 우리 크립토 홀더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리플과 SEC 소송의 결과가 이번에 나올 텐데요. 지금 시점이 미국에선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SEC가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승소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크립토 산업은 더 급격하게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쉽사리 SEC의 손을 쉽게 들어주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속내는 아무도 모르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보고서와 제 기사를 몇 개 추려서 가져온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몇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지금 규모의 수십 배 이상으로 성장되어 있을 것이고, 이 디지털 지갑과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웹 3.0은 단순히 거품이 아니고요, 메이저 자산 운용사가 크게 인정할 만큼 충분히 거대한 펀더멘탈을 갖춘 기술 혁신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023년은 2022년에 여러 과도기를 거치고 나서 조금씩 다시 분위기를 다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가능한 포텐셜이 있는 그런 암호 프로젝트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정세를 보았을 때는 한 2-3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미국의 코인에 관한 규제 얘기들, 조금씩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앙에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전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소송의 결말도 이제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그만큼 2023년은 크립토 홀더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코인 시장이 그렇게 진화하여 왔듯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이 크립토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할 것이라는 이 스스로 좁디 좁은 스테레오 타입에서 이 갇힌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면요, 큰 흐름이 오기 전 그 시그널을 포착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지나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립토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10년이 조금 넘는 아주 짧은 역사 속에 비트코인은 항상 대장 코인의 위치를 고수해 왔었지만,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역사를 봐오면요,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절대적인 존재였던 비트코인이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미래는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의 비중은 조금씩 더
분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는 비트 외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프로젝트들의 등장이 앞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를 찾는 행위에도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나 당연히 비수탁형 지갑을 가진 또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을 기본으로 한 차세대 프로젝트 중에서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의 역할을, 또 이더리움이 디파이 시장의 선도주자 역할을 해왔다면, 그렇게 몇 년간 지속을 해왔다면, 실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대표 암호화폐 프로젝트 또한 이제는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효용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핵심적인 단어지만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유틸리티라는 이 단어를 만족하는 암호화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텔라의 디넬 딕슨도 블록체인의 기술은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효용성의 증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창펑자도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효용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수록 그 효용 가치는 높아진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블록체인들이 명확하게 해결해주지 못한 그 부분을 계속 꼬집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2023년인 현재에도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이런 보편적인 상품을 사고 판매하는 행위를 보면 이를 비웃거나 아주 냉소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이겠습니까? 매우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국가가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면서부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 못하게 되었죠. 또 블록체인을 통한 게임은 속도나 수수료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 이더리움의 어마어마한 레이어 2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부분을 비웃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암호화폐를 통해 P2P 거래를 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세계 최초로 수억의 인구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그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말을 증명시켜줄,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줄 코인 프로젝트가 하나 더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용성이라고 불리는 이 유틸리티, 이 생태계를 위해서, 또 블록체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 다수를 위해서, 또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공평한 분배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존재하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를 계속 채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효용성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성장을 해왔고, 왜 ICO를 받지 않았고, 왜 폐쇄형 메인넷을 가지고 P2P 거래를 계속 장려를 해왔는지, 그리고 시작은 효용성이지만 크게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웹 3.0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지, 모든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시장이 얼마나 커져갈지 잘 알고 있는 유저들은, 블록체인에 현재 또 부족한 부분인지 잘 아는 유저들은, 그리고 이 시간이 모든 것이 기회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유저들이라면 이 파이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